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무궁화 방송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단원고 학생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당시를 지켜보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슬픔에 잠겼고 분명히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하지 못하는 해경을 얼마나 여러분과 저나 원망을 했습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모두 밖으로 내보내서 책임교사와 해경의 지시에 따라 바다로 뛰어 내리게만 했어도 아이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기관사들까지 모두 조타실로 올라와서 그들만 구출하는 해경을 보며 우리는 분노를 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선장 이준석은 팬티 바람으로 있다가 해경선에 올라탔고 물속으로 가라앉는 아이들이 창밖을 내다보며 즐겨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TV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상 조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배들이 출항도 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여객선이 출항을 한 것부터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수백 톤의 철근과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물탱크를 모두 비운 상태로 운행한 것 등 아직도 우리는 도저히 이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건 발생이 하자 전국 교직원 노조 정교조 홈페이지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선언을 합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 선언이 게시되었고 5월 28일 또다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교사 선언 탄압 중단 박근혜 퇴진 내용 2차 시국 선언이 게시되었습니다. 그해 6월 12일 해경신문에 세월호 참사 잊혀질까 두려운 교사들이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161명의 교사들이 3차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국 선언에는 교사들에 대해 고발과 체포, 구속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보다 저항적 독단으로 국민을 위해 군림하고 사람의 생명보다 자본의 탐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치 중립의 의무, 성문법 제66조에 명시된 정치 중립의 의무, 공무원법 제66조에 명시된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와 집단 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6월에 교육부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에 경찰, 검찰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일부 교사들은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시국 선언을 올렸던 교사들에 대해 1심, 2심 유죄 선고 재판이 미뤄졌고 이들은 최후 진술에서 이들은 다시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선언에 참여할 것이라며 우리 교사로서 양심을 가지고 이 일이 너무 안타까웠고 학생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침묵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런 교사의 양심적 행동이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재판부는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한 국민 일부나 정치적 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로서 조직된 공동체의 대통령이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며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진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대통령이 이러한 책무를 위반했을 때 주권자인 국민이 사퇴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포인의 자유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라며 판결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무원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곧바로 특정 정당 내지 정치 세력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판사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눈물을 흘렸고, 그런데 참사 6주기 날 담당 변호사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며 검사가 항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참사 6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왜 또 항소를 했을까요? 참사 6주기 날 항소를 한 정부는 어느 정부입니까? 세월호는 세모 스쿠알리너로 유명했던 세모그룹 소속의 배입니다. 세모그룹은 사업을 하면서 많은 빚을 지고 결국 파산이 되었고, 그 파산 간제인이 문재인 변호사였습니다. 당시 문재인은 유병헌의 재산을 찾아내고도 국고로 한수 절차를 밟지 않았고, 그 오히려 노무현 정권 시절 이들에게 도리어 많은 돈을 주어서 다시 부활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간제인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파산되었어야 할 유병헌 일가를 살려줌으로써 세월호의 참사를 가져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청와대에서 구설했다, 미래를 했다, 마약을 했다, 성행수술을 했다. 다음에 이들이 얼마나 했습니까? 심지어 국회의원 회관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를 낳는 프레디 그림을 예술작품이라고 전시해야 하는 짓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통수권자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관이 최선을 다하고 해상사고가 나면 해양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구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차명진 후보가 쓰리썸이란 말을 했다고 좌파들이 개떼들처럼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자식이 사고로 죽어서 온 국민이 슬퍼했고, 그것도 모자라 광화문 광장에 아이들의 영령을 모셔놓고 그 자리에서 부모란 작자가 그 안에서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행동을 한 것은 지적한 발언입니다. 차명진 의원이 이것을 지적한 게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차명진이 고상한 말투로 이 행동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세상에 제정신을 가진 부모라면 어떻게 죽은 자식의 영정 앞에서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그런 짓을 할 때도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으로 위로를 했었습니다. 당시 야당 정치권들이 몰려가서 세월호 가족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그들과 함께 단식을 하던 자들, 너희들인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때 너희들은 고작 그분들과 단식 투쟁하며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데 모든 것을 다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바다를 헤엄쳐서 단 한 명의 학생을 구한 영웅도 아니면서 왜 6년 7년이 지나가는 지금에까지 노란 리본으로 옷깃에 장식을 하고 너희들이 그 슬픔을 독차지하는 것이냐 따지고 싶습니다. 노란 리본을 달지 않은 국민은 감정도 슬픔도 없는 그런 국민으로 너희들이 우리를 매도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한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노란 리본만 달고 다니면 그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너희들이 나라를 지키다 적군의 의뢰에 의해 침몰된 우리 천안함 용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해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꽃다운 나무에 나라를 수호하다가 적군의 의뢰에 침몰하고 두동강에가 난 우리 군인들에 대해 너희들은 그동안 무슨 위로를 했으며 얼마나 그들을 위로했는가 말이다. 세월의 기억도 슬픈 일이지만 천안함 용사들의 죽음 또한 그보다 백배 천배 슬픈 역사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기나 한가 말입니다. 후전선 전방에서 순찰하다가 적들이 매설한 지뢰를 밟아 목숨을 잃고 다리가 절단된 우리 군인들에 대해 너희들이 지금까지 무슨 위로를 보냈는지 말해봐라. 목숨은 다 똑같은 것이다. 죽어야 될 목숨이 따로 없고 죽지 말아야 할 목숨이 따로 없다. 아픈 상처는 어루만지고 그들과 그 가족들이 그 슬픔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살아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데 소위 정치를 한다는 작자들이 아까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자기들이 훈장처럼 달고 나와 왜 국민을 분열시키고 마치 너희들이 아이를 구한 불거리 투사처럼 행동을 하는 것인가 말이다. 국회가 세월호 이은 모임 장소냐? 응? 거기가 세월호 모임 장소냐? 그리고 야당에 묻는다. 차명진 후보가 말한 그 쓰리셈이 무엇이 잘못된 발언인지 말해봐라. 좌파들이 개떼들처럼 달려들어 막말이라고 하면 모두가 막말이냐? 소위 사법고시를 나온 법관들이었고 검사였던 자들이 그 말의 막말도 구분 못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말인가? 고개를 들어야 할 때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야 할 때 고개를 쳐드는 그런 망동으로 어떻게 앞으로 좌파들을 상대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선거 기간 내 조국 사건, 유재수 사건, 라인펀드 사건, 엠번방 사건,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신라진 사건, 우한 폐렴 사건, 북한 주민 북송 관련 사건, 북한 핵 문제, 수많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고 어떻게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이 모든 사건들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아닌가 말이다. 삭발하고 단식하며 국민의 동정심으로 표를 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시나리오가 있었는가? 선거에 패하고 나면 책임지는 것이 고작 사표 내고 돌아가면 그뿐인가? 그러면 국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당신들 무엇을 믿고 표를 주겠는가 말이다. 좌파들이 우리 군인들을 무시하고 나면 우리라도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사나한 용사들을 대변하고 우리라도 이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고작 현충원에 찾아가 꽃다발 하나 던지고 오면 정치 지도자로서 다 하는 일인가. 미국의 대통령을 보라. 전쟁에서 싸우다 목숨을 바친 장병이 고국으로 그 시신이 돌아오는 날이면 밤중에라도 나가서 예의를 갖춘다. 말로만 우파, 행동은 좌파처럼 하는 그런 썩은 정치 이제 제발 그만두길 바란다. 군의 용기는 국가가 만들어주는 것이다. 국가가 얼마나 군인들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이다. 왜 젊은이들이 군대 가기를 싫어할까? 고민 한번 해보았나? 군에 가서 사고라도 당하면 국민 누구도 이러하고 애통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치고 죽은 자만 무시당하는데 누가 군대를 가려고 하겠는가 말이다. 옛날에는 그래도 나라를 지키다가 죽으면 국립모지에 가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해상사고로 죽은 민간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데 누가 군대를 가겠는가 말이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은 너희들의 책임은 무엇이냐 도대체. 국가를 이끄는 자들이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바친 그런 숭고한 영웅들보다 교통사고로 죽은 그 아이들의 슬픔을 하루라도 빨리 잊게 해줘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노란 리본을 따고 해마다 우리에 처먹는 이런 작태를 우리가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냐. 반드시 세월호 사건의 조사가 명백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왜 세월호가 중국 구조대 가서 선박을 구조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또한 왜 그토록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때서 올릴 수가 있었는지 그동안 세월호 조사팀을 만들어 놓고 왜 조사를 방해했는지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역사가 너희들에게 물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는 좌파든지 우파든지 용서될 수가 없는 일이다. 국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바다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은 장병들의 목숨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뒷집에 개 죽은 것처럼 위로도 하지 않는 이런 한심한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군대 갈 생각을 하겠느냐 말이다.
정치는 지도자가 어떻게 그 국민을 대우해 주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뀌는 것이다. 오늘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꾼들에게 묻는다. 지금부터라도 엄중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세계로 나아갈 것인지를 고민해 주길 바란다.